(3월 25일) 월요일 아침 종합뉴스입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번 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방의회들이 외유성 논란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원고를 모집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광주 대동고, 수많은 시민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이른바 천인소송이라고 불린 이 소송엔 일제시대 때 군인 노무자 등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 1,200여 명의 원고가 참여했습니다. 천인소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당시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입니다.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 회장입니다. 학대 속에서 굴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상처에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천인소송의 뜻을 이어받아 또 한 번의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 상대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강제노역을 시켰던 전범기업들입니다. 지난주 이 같은 계획을 회견을 통해 밝힌 이후 아직 정식 접수 기간이 아닌데도 1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징용에 끌려갔다가 해방 뒤 손수레에 실려 돌아왔고, 또 다른 피해자는 지하 1000m 탄광에서 혹사를 당했다는 다양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다시 압박을 하고 일본 정부는 이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고, 아울러 우리 정부는 피해자 신고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정부도 좀 한일 정부를 좀 끌어내는 그런 역할. 시민모임은 오늘부터 이곳 민원실에 접수창고를 마련해놓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27년 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사죄와 배상을 제2의 천인소송으로 받아내 피해자들의 한맺힌 절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역사적인 날이 다시 밝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가 광주에서 14번째로 이어집니다.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는 오늘 오후 3시 광주 남구 수피아여고에서 점화식을 시작으로 국민주자 100명이 횃불을 들고 5.18 민주광장까지 2.4km 구간을 달립니다. 이후 5.18 민주광장에서 광복의 역사를 재해석한 마당극과 희망의 연날리기를 끝으로 다음 지역인 전북 전주로 횃불을 전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네고 김 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까지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과 2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변호인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 등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올해도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 외유성 논란이 없도록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은 일부 군 의원들은 제명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내놓은 보고서, 여행사 등에서 내용을 받거나 신문 기사를 요약한 것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외유성 일정이 많거나 사후 보고서가 허술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김태성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 굳이 사무처장입니다.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포시의회가 기존에 있던 해외 연수 규칙을 보다 강화한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셀프 심사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외 연수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 제출 시한을 45일 전으로 하고 그동안 없었던 사후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해외여행 시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특징은 셀프 심사를 배제했다는 것과 또 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의무화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 공고안보다 강화된 목포시의회 해외연수 관련 조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치열했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조합들이 내부 문제와 갈등을 드러낸 만큼 새 조합장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당선자들의 4년 임기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새 조합장직을 맡은 당선자들은 성대한 축하를 받으며 취임식을 열고 있습니다. 당선자들은 취임식에서 법령과 정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고 선서합니다. 대통합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조합장입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에 대한 불이익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근무 원칙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각 조합들의 비리와 부실 유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사례가 많습니다.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재고 관리와 외상거래 부실, 투명하지 않은 직원 채용, 규정을 벗어난 사업비 지출 등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조합원들의 갈등을 씻어내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분열과 김길동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조합원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데 중앙회의 역할도 작지 않습니다. 직선제 조합장들이 전권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는 만큼 전횡을 방지하는 중앙회의 지도와 사전 검사 등의 부실 예방 구조가 허술한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상호소통을 위한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인권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제이콥 터너 선수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어제 기아의 선발 투수로 출전한 터너 선수는 상대팀 LG에게 홈런 2방을 포함해 5이닝 동안 8점을 내주며 KBO 리그 데뷔전에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고졸 신인로 리그에 첫 출전한 김기훈 선수도 1과 3분의 1 이닝 동안 한 점을 내줬습니다. 타석에서는 중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3점을 추격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로써 개막 2연전을 모두 내준 기아는 내일부터는 홈에서 한화를 상대로 3연전을 치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미세먼지 외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광주와 전남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에는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 2도, 구례 영하 3도 등으로 쌀쌀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결국 임명을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서 김 후보자가 공공기관장의 3대 자격 요건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업무 전문성, 그리고 기관을 이끌 리더십, 방향성 등을 다 갖췄다라고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강렬 후보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정식 임명을 했지만 광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인사잡음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설정환 이사와 함께하는 시간 갖습니다. 최근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규제 때문에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내용을 지적한 분이시죠. 박성미 의원 연결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그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만행을 저질렀던 전두환 신군부를 중심으로 5공화국이 출범을 했고요. 또 이 5공화국의 국방부가 작성한 그런 보고서를 봤을 때 민간인 사망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총상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추이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 중에서 이 기타 사망자라고 표기된 부분이 좀 논란입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소영 연구 교수는 이 기타 사망자 부분이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듣는 시간 3부에서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도곡농협 로컬푸드 개점 5주년 로컬 체험 페스티벌. 청정화순 560여 참여 농가에 살아 숨쉬는 먹거리를 만나는 곳.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의 행운과 다양한 로컬 체험 행사가 있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 매장으로 오세요. 시작부터 다르다. 입지부터 다르다. 화순 광주 더블 생활권 화순 한국아델리움 더수 8년 전세형 명품 임대아파트에 단지 가까이 화순초 세대별 창고 무상 제공까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4월 오픈 예정 1811-8182 한국건설. 현재 광주의 기온 1.8도로 출근길은 여전히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소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봄철 화재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건조함을 해소할 비 소식은 간간히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모레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내려도 이번 주 꽃샘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도, 습도는 79%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하남대로는 동운 고가도로에서 광암 고가도로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하고요.
해제로 마제우체호 사거리에서 풍암 사거리 방향으로도 차간거리 바짝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3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최종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장 중 8곳이 인사청문회 대상인데요. 이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말 한 후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두 번째 후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이목이 더 집중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만만치 않은 파열음을 냈던 게 또 사실인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인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설정환 이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넉 달이었죠. 벌써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임명을 했는데요. 이번 인사 과정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안타깝다, 혼란스럽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안타깝다라고 지적하는 점은 그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문제에 대한 오점들을 공공연하게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안타깝다라고 평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이게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점은 광주 지역사회를 관통하는 광주 지역사회의 그 정의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도덕성 이런 개념 정리들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의 기준과 잣대가 매우 혼란스러워져서 나쁜 사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신 바로 그 부분을 광주 시민들도 똑같이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시민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좀 혼란스러움을 느낄 텐데요. 특히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장 이번에 인사 결과는 결과적으로 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 나타났이 제도적인 보완점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인사청문회는 필요한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법 등이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광주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협약에 의해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말바꾸기라든가 이런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별다른 법적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것이 이제 제도적 허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 적법성을 판단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광주는 조례 없이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광주가 아닌 다른 지자체들은 이 인사청문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제주도의회가 이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이 유일합니다. 이 광역시도 지자체 통틀어서요. 네. 그리고 지금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 중에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10개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서울을 비롯해서 또 광주도 포함되겠습니다. 네. 사전 점검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충청도 의회는 후순위입니다. 네, 네. 이게 후보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검증을 끝낸 다음에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6개 광역시 의회 같은 경우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경남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사 이 과정의 문제점들이 좀 이렇게 노정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더 많은 부분들의 공감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광주시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우리 이용섭 시장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을 지금 했는데
그러면서 장문에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언론인들조차도요. 이용섭 시장께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입장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용섭 시장이 이번 인사에 대한 의지가 그 외 언론, 시민사회단체들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의회 시민단체, 언론이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시민단체와 또 언론과의 괴리가 인식의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밀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볼 때에는요 업무 전문성을 매우 이제 강조를 좀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인사 공백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 수장이 비어 있을 경우에 업무 공백이 크다라고 하는 우려점들을 크게 지적한 것 같고요. 지난번 1차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 국회의원께서 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 인사를 낙마시키기에는 상당히 행정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부담이 컸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세 가지 지금 인사 원칙도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대 인사 원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 전문성, 기관을 이끌 리더십 그리고 방향성을 거론했는데 그 부분은 뭐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뭐 광주광역시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다. 뭐 그런 기준이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하기에는 네.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가장 큰 게 바로 이 도덕성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의 원칙에 있어서 도덕성이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광주광역시가 이 정의, 평화 뭐 이런 부분들, 네. 인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 지자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성의 문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거론되는 도덕성의 문제가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사 이 청문 과정들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들이 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더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적극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김광렬 그 지금 현재 임명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충분하게 당신이 도덕적으로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네. 그 뒤에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광주 시민들이 공감하기에 적절한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성, 지국민들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네. 꼭 맞아야 된다. 그거에 부합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 이 시민단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민단체가 지역을 좀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뭐 알고 있고 또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활동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이 운영 방식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지적 이번에 굉장히 좀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관의 문제를 위반해서 급여가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데요. 과거 그 여타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먹구구식 내부 행정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지적받았던 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그 시점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시민단체들도 이번에 좀 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사가 이 만사단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가 가장 또 이 행정 행위를 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올바른 인사를 그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광주시가 이 인사청문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변화를 좀 이뤄내야 할지 좀 구체적인 대안,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 이 제도가 그대로 운영된다 보면 이번에 문제 제기됐던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네네.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그 운영해야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결국은 시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청문 과정들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사를 하게 될 때 사전 검증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 지적들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용섭 시장이 인사하는 원칙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인사에 비해서 상당히 그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약한 것이다 보니까 네. 스스로 광주광역시 자체가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자정 능력이 훨씬 더 이 잣대 자체가 좀 높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앞으로의 광주시의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또 멋진 잘된 행정을 위해서도 인사에 대한 잡음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설정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삶의 터전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도서민의 재산권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시의 적극적인 중재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수시의 기획행정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역 주민들이 이 재산권 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 목소리가 터져나온 중심,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라는 게 어떻게 지정되는 것이고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다도해성 국립공원은 서남 해안과 해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대 면적의 국립공원입니다. 네. 1981년 12월 23일 날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서요. 전라남도에 있는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고흥군 등 7개시와 4개군 18개 읍면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면적은 해상 지역은 14.4%고 육상 지역이 85.6%에 해당하는 약 232만 1천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신라시대 장보고가 건설한 해양왕국과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 외적을 격파한 전적지가 곳곳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네, 이 국립공원이 상당히 뭐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을 하고 의미도 있는 그런 이런 국가 지정은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규제들이 있는 건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국립공원은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농어촌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전지구는 모든 자원이 이제 원시적으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존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이제 학술상의 가치가 있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전지구, 농어촌지구,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일반 국민의 관광 및 휴양지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국립공원 면적이 넓은 지자체일수록 지역 주민들의 법적 제한으로 개발이나 생활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국립공원의 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백 년간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노후화된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조상들의 묘를 돌보는 일, 농기계 이용도로를 내는 일, 모든 생활을 제약을 하고 기존의 농업 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은 이 특별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없는 거네요. 뭐 네네. 심지어 집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롭게 짓거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길을 낸다 할지 모든 일들이 다 제약을 받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다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도해성 국립공원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아시스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홍도, 흑산도, 백도, 기암절경이 많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는 곳을 말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환경부 장관은 공원의 효율적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활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대를 거듭해서 살고 있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좀 떠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실태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여수시 남면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약 1만 7천여 명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100명 주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 주민들의 반 이상, 아니 6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제 도서 지역은 마을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규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몇 명이나 섬을 지키며 살지 걱정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농어촌 지구는 주민에게 필요한 농업 행위와 그에 준하는 시설만 할 수 있는 지역이나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베지 못해 수확 농산물을 고령자 어른들께서 직접 지게를 찌고 옮겨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런 삶의 불편함이 결국 주민들을 떠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규제들이 강화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다른 지역보다 불편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혜택들이 좀 주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계속 앞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문제는 1981년도 개인 소유지를 사전 동의 없이 다도해상 국립공원으로 구역으로 지정해 농경지 등에 자생한 작목 한 그루도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8년이 됐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은 강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규제로 인한 불편함,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도시로 나오거나 성장한 자녀가 고향을 찾아 섬으로 다시 기촌하고 싶어도 사유지에 작은 집 하나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실정이 맞습니다. 네, 그런 실정인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생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사는 분들에게 국가가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 다른 혜택들을 주는 건 없는 건가요? 네, 아니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립공원에 사유지가 많은 나라는 먼저 자연의 가치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 형태를 용도 지구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 국립공원 용도 지구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자들이 구역 해제, 구제 완화만을 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본인들의 삶을 제약받으면서도 다른 혜택들 받은 건 없이 실질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만 굉장히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시네요. 네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좋은 사례는 공원 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국립공원 스스로 보존하면서 잘 보존된 생태계와 경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국민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 명품마을을 만들어가고는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의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곳 중에서 2010년도 다도해상 국립공원 감매도 명품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 여수 남면, 안도 많이 들었던 동고지 명품마을, 도포 명품마을 등 두 곳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유산의 핵심은 체계화된 국립공원 제도의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야지만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한 나라마다 각 용도는 다르지만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가장 큰 기초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틀은 유지하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법 자체가 지금 81년도에 만들어지고 30년이 훌쩍 넘어버린 훨씬 넘어버린 법이기 때문에 이 현실성 있게 이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개정도 해야 되고요.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모두 떠난 다음에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면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이어 섬을 지키며 이제 국토를 지키는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도서민들에 대한 행복권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안 주민들은 국립공원 안에서 해제되는 바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도해상 국립공원 지정한 후 국립공원 사유지, 용도지구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뒤에도 우리 지역민들은
구역 해제를 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지역민들이 오죽하면 해제를 요구하겠는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네, 그 과정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들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정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제약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어떤 쌓인 분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수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우리 여수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 대한 천혜 자원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도서민에 대한 배려를 이제는 국립공원과 환경부에만 떠맡기지 않으려고 여수시가 따로 용역을 추진하여 도서민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한 이에 여수시가 직접 나서야 할다라고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민들의 다도해상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를 여수시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직접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 명문화할 시점이라고 다 공감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 결국은 공원이라는 게 자연 경관도 좋지만 자연과 인간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공생했을 때 그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떠나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서 거주하고 주거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의 노력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바로 중앙정부, 이 환경부 그리고 이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노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고 정치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해제한 만큼 또 신규 대토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존의 가치가 높은 것은 보존을 하되 지역민들의 삶에 침해는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국방부 현 정부의 국방부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육군이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로 국민 시민을 여러 차례 사격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전두환 씨 측은 그간 있었던 재판에서 줄곧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서전에서 그런 주장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공화국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려는 이런 여러 기록들이 오히려 헬기 사격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소은 교수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위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두환 씨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이제 재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요. 네.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다. 그래서 헬기 사격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헬기 사격은 통상적으로 큰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조비오 신부님을 비롯해서 목격자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타는과 같은 직접적인 흔적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건 이제 그런 주장을 해왔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크게 80년 당시 사망자 검시 결과에 따르면 헬기 사격에 한 사망자의 검시 결과가 없다. 그 자체로도 헬기 사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 증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방후자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80년 당시 검시 결과 보고서에 헬기 사격으로 사망한 자가 없다라는 그 주장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지금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 실제 이제 80년 당시 검시 조서를 보면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M16, 그다음에 칼빈,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총상 환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M16이나 칼빈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검시 결과에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는 이제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이제 헬기를 이용한 작전이라든가 네.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발의 사격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실제 1989년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했을 때 헬기 조종사들이 오히려 이제 조비오 신부님을 고발했거든요. 네네. 고발하면서 고소장에 어떻게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헬기를 동원한 작전을 고려할 수 있겠냐. 네. 그래서 본인들은 정말 억울하다. 진실을 규명하자라고 주장하고 동일한 주장을 했죠. 탄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없지 않냐. 네. 근데 이제 2016년에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에 의한 탄원이 확인됐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런 헬기 사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폈던 논리들이 지금 반박 다시 되짚어서 요즘 그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런 주장들의 모순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교수님 바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망자들 M16에 의해서 그리고 또 칼빈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M1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또 기타 사망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우리들이 주목하는 부분 특히 교수님이 주목하는 부분 바로 이 기타 사망자 부분 아닙니까? 어떤가요? 기존에 이제 군 기록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됐던 저희들이 이제 2017년, 18년 국방부 특별 조사 활동에서도 이 문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네. 국방부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네. 47명이나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군은 일관되게 주장했고 전두환 씨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1985년이면 전두환 씨가 집권했던 시기거든요. 네. 5공화국 네. 시기에 작성된 이건 국방부 정식 보고서입니다. 네. 국방부의 정식 보고서에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물론 이제 그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를 당시의 신문을 어떻게 작성했냐면 시민군이 탈취한 총기에 의한 오인 사격에 의한 사망자다. 그래서 시민들끼리 오인 사격으로 47명. 물론 이제 거기는 칼빈에 37명, 네. M1에 8명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존재한다는 군 기록이 이제 처음 확인된 거죠. 네. 그런데 이 기록이 지금 89년도에 광주 이 5.18 진상조사 특위 때는 좀 둔갑을 한 거죠. 다른 내용으로. 그게 이제 1985년 시기에 이게 다른 내용으로 바뀝니다. 1985년 뭐냐면 1985년에 국방부에서 두 개의 문서가 이게 동시에 작성이 됐거든요. 하나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는 LMG 기관총, 그다음에 칼빈, M1, 그다음에 M16이 한 사망자가 각 총기별로 이제 세세하게 기록된 보고서가 먼저 국방부 내부 보고서로 작성이 된 거예요. 네. 1985년 임시국회에 이제 보고한 내용. 네네. 이른바 이제 그쪽에는 강규사태 실상이라고 보고했던 내용에 따르면 LMG 기관총의 사망자, 그다음에 M1에 의한 사망자를 기타로 분류해가지고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군 기록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돼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85년도에 이 군 당국이 두 개의 보고서를 만드는 거네요. 하나의 보고서에는 기관총 사망자가 47명이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회에 지금 85년도에 보고한 임시국회 보고한 보고서에는 이 기관총 사망자가 기타 사망자 명단 속에 포함돼 버리는 이 두 개의 보고서가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바로 LMG에 의한 사망자들이 헬기 사격에 의한 사망자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이제 은닉되어 왔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LMG 기관총의 구경이 이제 5.18 당시 출동했던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의 구경하고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0MD 헬기는 미니건이 있었고 UH-1H에는 이제 M60 기관총이 장착돼 있었는데요. 네. 이 기관총에 장착된 구경과 그다음에 LMG 기관총의 구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를 헬기 사격에 의한 사망자로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군이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각 총기별로 사망자를 세세하게 네. 구분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국방부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빨리 출범을 해서 방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지금 의심을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지금 이제 작년 9월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 한참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계속 목리를 부리면서 진상규명위는 출범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 있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시민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고 군기록도 새롭게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이 됐다라면 훨씬 더 밀도 있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두환 이 신군부 측에서 이 헬기 사격 자체를 이렇게 감추려고 더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저항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살상이 시민들을 향한 살상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헬기 사격이 갖고 있는 의미는 기존의 그 개헌군이 광주에서 잔혹하게 살상했던 행위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물론 다 야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만은 네. 헬기 사격은 실질적인 이제 범죄 행위로 신군부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신군부가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개헌군의 사격 행위는 본인들이 생명에 개헌군이 위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권적 차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헬기 사격은 거의 비무장한 국민을 상대로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헬기를 이용해서 사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네. 이제 야만적인 살상 행위죠. 자위권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위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네. 먼 살상 행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신군부, 그다음에 헬기 조종사 전두환 씨가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있는 이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희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을 정리합니다.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태 문화읽기 시간에도 저희들이 일부에 좀 전해드렸는데 여순 사건 민간 희생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지금 내려졌는데 이 소식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은 잇따라 이렇게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 21일 날 여순 사건 당시에 내란 및 국군 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가족 장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제1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잠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유가족들은 1948년 여수 사건 당시에 여수 조선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자들인데요. 당시에 불법 체포돼서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네. 이들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가족들이 지난 2013년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모두 1심과 2심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네네. 네. 말씀하시죠. 예,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당시 군과 경찰이 적법하지 않게 민간인들을 체포 감금했다고 하면서 목격자들의 증언도 부합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따라서 71년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71년 만에 네. 군과 경찰에 의해서 민간이 희생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판 과정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순 사건 당시 군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 숫자를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도 국방부에서는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이 없다 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발이 있었는데요. 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 지역에서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돼서 살해당했다며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희생자 가운데서 이번에 재심 결정을 받은 유가족들은 군과 경찰이 고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면서 2013년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1심과 2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심에서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결정을 했는데요. 검찰이 당시에 과거사의 결정은 포괄적인 불법 체포 감금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해 불법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공판 기록이 없는데 유족들 주장과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직무상 범죄가 증명됐다 볼 수 없다면서 항고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재심을 하게 됐는데 여수시의회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도 지금 환영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역민들 많은 분들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수시의회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도 재심 개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는데요. 네. 특별위원회는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1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제2차 국회 방문을 통해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특별법 경우에는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네. 한 1년 이상 이렇게 현재 계류 상태로 네네.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71년이 걸린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좀 제대로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고 특별법도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박성태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줬던 부분이기도 한데 앞전에 순천시와의 포스코가 이 스카이큐브 문제로 지금 갈등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8일 허석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18일 순천만 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포스코의 스카이큐브 일방적 협약 해지와 순천 시민을 상대로 한 1,367억 원의 보상 청구는 거대 기업의 갑질 횡포다. 하면서 향후 범시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날
이날 그 허석시장은 거대 기업 포스코의 그 횡포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그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 허 시장은 그 애초 스카이큐브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맞춰서 운행하기로 했는데 네. 2014년 4월에야 실제 운행을 했다면서 그 첫 시작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그 지적을 하고서요. 그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적자를 순천시에 전가시키고 1,36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네. 대한 상사 중재원에 신청한 것은 순천 시민을 무시하는 그 갑질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강하게 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 순천시 이장 통장 연합회도 그 성명을 내고 그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이러한 반발이 순천 시민들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20일에 그 제5대 6대 이통장 그 연합회장 이침식에서 네. 그 성명을 그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들은 그 규탄 성명서에서 네. 그 스카이큐브 사업부 포스코에서 그 영국 네네. 벡터스라는 법인을 만들고 네. 영국의 다른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네.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은 모두 폭력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고요.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저희는 신기록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각자의 폭력의 굴레에 처해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희망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상상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여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